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 진짜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본어 공부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텍스트인데 분량은 정말 딱 한 페이지예요. 정말 짧죠? 네. 근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거 파고들면 뭔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다 싶더라고요. 맞아요. 이 한 페이지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가지고 다이조오브, 바로 이 다이조오브라는 표현 하나에 숨어 있는 그 문화적인 코드들을 한번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단어 하나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말 한마디로 일본 사회를 살짝 엿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핵심 표현 다이조부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자료에 나온 가장 기본적인 정보부터 딱 짚어볼게요. 표현은 다이조부, 다이조부. 발음은 다이조부. 기본 뜻은 우리말로 괜찮아 이거고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 이 말이 일본에서 정말 자주 들린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뭐랄까 드라마나 영화 보면 거의 5분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길 가다가 돌에 채이는 것만큼 자주 들리는 표현이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이 표현이 그렇게까지 자주 쓰이는 걸까요? 그렇죠. 그냥 괜찮냐고 묻는 건데 말이죠. 네. 사실 그 뒷면에는 일본 문화가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 숨어 있거든요. 오. 이 다이조부라는 말이요. 단순히 상대방의 상태를 묻는 걸 넘어서요. 타인에 대한 어떤 예의 바른 걱정, 관심을 표현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도구인 거예요. 사회적 도구요. 와, 표현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네. 상대방의 영역을 함부로 막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당신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아주 세련되고 효율적인 방법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단순 질문이 아니라 어떤 기능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자료에 나온 예시들을 보니까 그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옆에서 누가 물건을 와르르 쏟았을 때, 네네. 혹은 길에서 누가 발을 헛디뎌서 휘청할 때, 이럴 때 쓱 다가가서 다이조부? 하고 묻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든지 다치신 곳 없으세요?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요. 네. 어떻게 보면 상대방한테 좀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뭔가 대답을 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을 주고요. 아, 그렇죠. 뭔가 상황을 규정해버리는 느낌이 있네요. 맞아요. 그런데 나이조부라는 질문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 질문을 받아서 자기 상황에 맞게 편하게 반응할 여지를 주는 거예요. 아하. 그 안에는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주세요라는 뜻도 있고, 어이구 놀라셨겠네요라는 공감까지 다 들어있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저는 그냥 한국어의 괜찮아요랑 비슷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그 결이 살짝 다른 느낌도 드는데요? 네네. 자료에서도 이 표현의 느낌이 한국어의 괜찮아요랑 거의 같아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다고는 하거든요. 그렇죠. 입문자들한테는 그게 가장 쉬운 설명이긴 하죠. 근데 이게 정말 완벽하게 1대1로 똑같은 개념일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아주 낯선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괜찮아요? 라고 물으면 조금 경계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왜 저러지 할 수 있죠. 네, 너무 과한 관심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일본에서는 그런 장벽이 좀 더 낮은 편인가요? 와,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세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문화적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아, 정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일본에서 나이조부는 그 경계심의 허들이 훨씬 낮아요. 오. 그 배경에는 메이와크오 카케나이, 즉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일본 사회의 아주 중요한 불문율이 있습니다. 아, 그 유명한 메이와크 문화요? 네, 모두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는 삶의 분위기 속에서는요. 누군가 곤란해 보이는 상황 자체가 잠재적으로 주변에 폐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인식이 돼요. 아, 그래서 나이조부라는 질문은 혹시 당신의 그 불편함이 주변으로 번지지 않도록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라는 일종의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려는 신호이기도 한 거죠. 와. 순수한 개인적인 관심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윤활유에 더 가까운 거예요. 와, 그건 진짜 전혀 생각도 못했던 관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에서 누가 넘어졌을 때 다이조보 하고 묻는 게 그냥 저 사람 괜찮나 하는 마음을 넘어서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일종의 뭐랄까 우리 모두가 속한 이 공간의 평온함을 깨지 맙시다 하는 그런 사회적인 약속 같은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오, 뭔가요?
그렇게 다이조브? 라는 질문을 받은 사람은요. 설령 정말 괜찮지 않더라도 네, 괜찮아요. 하이 다이조브 데스. 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네. 왜요? 왜냐하면 그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질문을 받은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아, 내 문제로 상대방의 시간과 에너지를 뺏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메이와크, 즉 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이 표현은 종종 질문과 대답이 거의 정해져 있는 하나의 사회적 의례, 즉 리추얼처럼 작동하기도 해요. 그럼 이건 질문이 아니라 그냥 서로의 안녕을 확인하는 암구어 같은 거네요. 하하, 그렇죠. 나는 당신에게 폐를 끼칠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당신에게 폐를 끼칠 생각이 없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절차 같은 거군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네. 그럼 이 다이조브라는 표현이 뭐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서 조금씩 형태가 바뀌기도 하나요? 자료에는 그냥 기본형만 나와 있어서요. 아, 물론이죠. 언어의 재미는 바로 그 미묘한 변화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친구나 아랫사람에게는 편하게 다이조브라고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나 상사에게는 당연히 정중하게 데스카를 붙여서 다이조브 데스카라고 물어야죠. 아, 다이조브 데스까? 네. 대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네, 괜찮아요 라는 뜻의 하이 다이조브 데스가 가장 일반적이긴 한데요. 네. 상대방의 호의를 좀 더 정중하게 사용하고 싶을 때는 오까마이나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오카마이나쿠. 처음 들어봐요. 직역하면 신경 쓰지 마세요 정도인데 실제 뉘앙스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라는 훨씬 부드럽고 격식 있는 느낌을 주죠. 와, 이건 정말 현지에서 살아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뉘앙스네요. 제가 예전에 일본에 처음 갔을 때 겪었던 실수가 하나 생각나네요. 어떤 건데요? 서점에서 책을 고르다가 실수로 책 몇 권을 바닥에 우르륵 떨어뜨렸어요. 그때 점원분이 달려와서 아주 조용한 톤으로 다이조브 데스까? 라고 묻는데 제가 너무 당황해서 거의 비명에 가깝게 하이 다이조브 데스 라고 외쳤거든요. 그랬더니 그 점원분이 책보다 저를 보고 더 놀라시더라고요. 아, 그 모습이 상상이 가네요. 그때 딱 깨달았죠. 이 표현은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을 건네는 톤과 에너지 레벨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저의 그 과한 반응이 오히려 그 공간의 조화를 깨뜨리는 또 다른 메이와쿠가 된 셈이었어요. 아, 정말 생생한 경험담이네요. 결국 단어 하나를 아는 거랑 그 단어를 제대로 사용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딱 보여주는 이야기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이조브라는 단어 자체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한자로 대, 장, 부를 쓰잖아요. 네, 그렇죠. 글자만 보면 커다랗고 튼튼한 남편 같은 느낌인데 이게 어떻게 괜찮다는 뜻이 됐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그 어원을 파고드는 것도 이 단어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 원래 조부, 장부라는 말이 고대 중국에서 키가 크고 건강한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거기서 의미가 확장돼서 튼튼하다, 견고하다는 뜻을 갖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지금도 일본어로 이 가방은 튼튼하다라고 할 때 고노카바노와 조부다라고 하거든요. 사물에도 쓰는군요. 네, 거기에 강조를 뜻하는 다이가 붙어서 아주 튼튼하다, 전혀 문제 없다는 의미가 된 거고 그게 이제 사람의 상태를 묻는 말로까지 발전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원래는 사물의 물리적인 튼튼함을 나타내던 말이 사람의 건강이나 안녕을 묻는 추상적인 의미로까지 이렇게 넓어진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단어 하나에 그런 역사가 담겨 있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쯤 되니 다이조부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일본 문화의 더 큰 그림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주신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태도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묘묘한 표현 방식 같은 것들이요. 네네. 혹시 이런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는 다른 일본어 표현도 있을까요? 그럼요. 아주 많죠. 다이조부가 상대방의 상태를 살피면서 배려하는 표현이라면 반대로 내 행동이 상대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표현들도 있어요. 오, 그건 뭔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선물을 줄 때 쓰는 말인데요. 쯔다라나이 모노데스가. 아, 저 그거 들어봤어요. 시시한 물건입니다만 이거 맞죠? 네, 맞아요. 직역하면 그거죠. 정말 좋은 선물을 주면서도 왜 저렇게까지 자기를 낮추나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같은 문화적 맥락에서 나온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내가 주는 선물이 상대에게 이만큼 좋은 걸 줬으니까 당신도 뭔가 해야 해 라는 부담으로 느껴질까 봐 미리 그 가치를 스스로 낮춰서 상대방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와, 대조부가 상대방을 향한 배려라면 츠마라나이 모노데스가 나 자신을 낮추는 배려인 셈이에요. 둘 다 관계의 균형과 사회적 조화를 깨뜨리지 않으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의 균형과 사회적 조화. 결국 일본어를 배운다는 건 이런 보이지 않는 관계의 문법을 함께 배우는 과정인 거죠. 관계의 문법이라, 와,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요, 처음에 읽었던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와요. 어떤 문장이었죠? 하루에 단 한 문장이라도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 일본어 감각이 확 올라갈 것이다. 전에는 이걸 그냥 꾸준히 공부하라는 격려의 말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이제 보니까 그 감각이라는 게 단순히 단어랑 문법 지식을 뜻하는 게 아니었네요. 맞아요. 바로 그 감각이란 게 이런 문화적 배경, 즉 관계의 문법을 체득하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아, 왜 이 상황에서 이 말을 하는지, 어떤 톤으로 말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단순히 문장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말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데자이유부로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깊이 파고든 것처럼 하나의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면 다른 수많은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마스터키를 얻게 되는 셈이죠. 정말 그렇네요. 오늘 저희가 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데자이 보루라는 열쇠로 일본 문화라는 문을 살짝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괜찮아 라는 뜻을 넘어서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려는 사회적 신호이자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세심한 배려, 그리고 때로는 정해진 답을 유도하는 사회적 의례이기도 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그럼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도 외국어를 배운다는 건 막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단어장만 외우는 게 아니란 뜻이겠죠? 그렇죠. 오늘 저희처럼 가장 일상적이고 사소해 보이는 표현 하나에 집중해서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의 작동 방식을 파고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언어와 가장 깊고 또 즐겁게 만나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네, 동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이조부라는 표현이 어떻게 걱정과 배려라는 감정을 에둘러 표현하고 협상하는지 살펴봤잖아요. 네. 그렇다면 혹시 거절이나 반대의 의사를 표현할 때도 비슷한 방식이 사용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 부담스러운 부탁을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아니요 라고 말하기보다 촛도, 촛도. 좀이라는 뜻이죠. 네, 그 짧은 단어 안에는 과연 어떤 복잡한 문화적 맥락과 관계의 문법이 숨어 있을까요? 다이조부가 조화를 지키다는 긍정의 신호라면 촛도는 조화를 깨지 않으려는 부정의 신호인 셈이죠. 와, 다이조부의 반대편에 있는 열쇠 같은 질문이네요. 그 촛도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오늘처럼 또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청취자분께도 새로운 탐구의 즐거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인사를 빌려 저희도 마무리할게요. 네.